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울산급 배치포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정말 안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울산급 배치3인 충남급 사업에 이어서 울산급 배치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포는 2019년에 열린 제133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중기사업으로 소요가 결정되었고 2021년 8월에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전략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공식화됩니다. 이 사업은 울산급 배치포 사업을 통해서 총 3조 2천억을 들여서 6척의 호위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특히 울산급 배치포는 현재 해역함대에 기함을 하고 있는 광개토대왕급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울산급 배치포가 해역함대의 기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선의 크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분명한 건 울산급은 원래 시작할 때 배치3까지만 기획되어 있었고 그래서 배치3까지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배수량이 초도함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할 수 없었기에 함선의 크기를 키우는데 제약이 많이 따랐죠. 그런데 울산급 배치포 사업은 바로 이 울산급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기에 20%의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함선의 배수량을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함선이 대형화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울산급 배치3인 충남급은 이 20% 규정 때문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은 함선입니다. 우선 함선의 크기를 키울 수 없으니 수직발사관도 16개만 장착할 수 있었고 함선의 비행갑판도 22m만 확보가 가능해서 MH60 대자멜기의 착함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선배열 소나는 탑재했지만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하지도 못했죠. 제가 전에 울산급 배치3 충남급의 수직발사관 수량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충남급은 그것 말고도 대잠전 능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구급부터 문제가 있죠. 특히 동해에서의 대잠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울산급들의 대잠 능력 발전을 보면 울산급 배치원에서는 최초로 SKS-240K라는 함체 소나가 탑재됩니다. 이 소나는 중주파를 사용하는 상당히 준수한 성능의 소나로서 그전까지 우리 해군이 함선에 장착한 소나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울산급 배치원은 선배열 예인 소나는 탑재하지 못하고 비행갑판도 20m까지만 확보를 해서 단지 링스나 와일드캣 헬기만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잠함으로 기획된 울산급 배치2 대구급은 우선 SKS-240K 함체 소나 말고 추가로 예인식 선배열 소나를 탑재하게 되어서 대잠전 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거기다 비행갑판도 그 당시부터 수리온 헬기의 대자명 모델이 논의되고 있었기에 수리온 헬기가 착함할 수 있는 22m를 확보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되어도 서해에서의 대잠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잠전은 서해보다 동해가 훨씬 어렵고 특히 동해의 대잠전은 대륙 봉사면에서의 온도층 투과 탐지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조대왕급의 대형 온도층 투과 함수 소나를 탑재하고 한미에는 온도층 아래로 내려보내서 온도층 아래에 숨어있는 적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는 가변심도 소나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울산급 배치2와 배치3는 당연히 온도층 투과 함수 소나를 달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했지만 문제는 최소한 가변심도 소나는 달기를 원했죠. 그러나 배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서 한미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어서 이 가변심도 소나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갑판의 크기도 확대하지 못하죠. 대구급부터는 인천급에 비해서 비행갑판을 22m로 확보해서 마린홈까지도 착함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MH60 헬기가 안정적으로 착함할 수 있는 크기는 되지 못합니다. MH60 헬기가 안정적으로 착함하려면 비행갑판의 크기가 25m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울산급들은 동해바다에서 제대로 된 대잠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작전 능력이 확대된 대형 헬기인 MH60도 탑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대륙봉 사면의 온도층 아래를 탐지할 수단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 잠수함이 온도층 아래로 숨어버리면 우리 울산급들은 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배수량이 확대되어서 이런 울산급 배치3의 한계점을 극복한 함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처럼 울산급 배치포의 경하 배수량이 4,600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울산급 배치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결론은 경하 배수량 3,200톤급인 충남급에 비해서 1,000톤 이상이 커진 건데 뭔가가 추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울산급 배치포에 뭐가 추가되는지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저를 정말 불안하게 했습니다. 울산급 배치포는 배치3에 비해서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배수량이 1,000톤 이상이 확대되었는데 바뀐 게 없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선이 커졌는데 바뀐 게 없다니요. 그래서 저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그럼 울산급 배치포가 경하 배수량이 4,600톤이라는 이야기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그건 국방TV의 울산급 배치포 사업 소개 영상 말미에 이 함선의 경하 배수량이 4,600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함선의 경하 배수량은 4,600톤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28일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2023년 첨단 국방산업전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울산급 배치포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울산급 배치포의 정확한 배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울산급 배치포는 경하 배수량 3,270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급 배치3와 거의 바뀌는 게 없으며 단지 수입에 의존했던 통합기관 제어 체계가 국산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이 적용될 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크기가 울산급 배치3와 거의 같으며 실제로도 거의 모든 구성이 울산급 배치3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의 불안감이 사실이 된 겁니다. 배수량은 커졌다는데 바뀐 게 없다던 관계자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론은 국방TV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원래 울산급 배치포는 처음부터 울산급 배치3 사업의 연장 사업일 뿐이었던 겁니다. 1,000톤 이상의 배수량이 증가하는 만큼 뭐가 추가로 탑재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기대가 산산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결론은 일부 신형 부품이 적용되고 국산화율이 높아질 뿐이지 결정적으로 추가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급 시리즈들의 고질적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고요. 솔직히 왜 이리 된 건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울산급 배치포가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흑표전차가 원래는 3차 양산까지만 잡혀있다가 4차 양산을 추가로 잡았지 않습니까? 일이 계획된 것보다 무기의 도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의 연장선상의 추가 사업이 됩니다. 이러는 게 사업 진행도 빠르고 일 처리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울산급 배치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배수량을 1,000톤 이상 증가시키려면 아예 울산급 사업과는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급 배치포는 원래 진행 중이던 울산급 사업의 연장선상에서의 추가 사업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마치 흑표가 원래 계획에 없던 4차 양산을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울산급 배치포도 인천급에 비해서 배수량이 20% 이상이 확대되는 게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급 배치포는 배치3를 거의 그대로 추가 생산하기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이 배치포이지 실질적으로는 울산급 배치3의 추가 건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울산급 배치포도 배치3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수직 발사기의 수량도 그대로일 것이고 부족한 동해에서의 대잠전 능력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잘못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번 2023년 첨단 국방산업전에서 정식으로 나온 자료이고 국방TV보다 훨씬 확실한 자료입니다. 경하 배수량은 3,270톤이고 변경될 수 있는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3조 2,900억 원을 사용해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6척의 호위함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식은 정말 저도 전하기 싫었고 저도 미쳐버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함선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단히 답답하고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